사장님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매장은 체험단을 많이 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검색해보고 믿고 방문하는데 어떤 매장은 체험단도 하고 블로그 리뷰도 쌓였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이 블로거를 모집하고 똑같이 음식을 제공하고 똑같이 블로그 리뷰가 올라왔는데 왜 어떤 매장은 손님이 늘고 어떤 매장은 리뷰만 쌓이고 끝나는 걸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후기 설계입니다. 체험단을 해도 손님이 안 오는 매장들은 대부분 블로그 리뷰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리뷰는 있는데 손님이 방문을 결정할 만한 내용이 후기 안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글은 올라왔는데 손님이 궁금해하는 답은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체험단을 해도 손님이 잘 늘지 않는 매장들이 반복해서 놓치는 4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단을 해봤는데 효과가 약했다면 오늘 내용 보시면서 우리 매장은 어디에서 놓치고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매장 체험단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놓친 상태에서 체험단을 시작하시는데요. 블로그 몇 명 모집하면 되겠지. 리뷰 개수만 늘어나면 되겠지. 블로그 글이 올라가면 손님이 알아서 오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블로그 리뷰가 쌓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단은 단순히 블로그 리뷰 몇 개만 받는 마케팅이 아닙니다. 체험단은 손님이 우리 매장을 검색했을 때 방문 전 궁금해하는 부분을 대신 설명해주는 후기 컨텐츠를 쌓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면 체험단을 해도 리뷰만 쌓이고 실제 방문으로 잘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체험단을 해도 손님이 안 오는 매장들은 어떤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첫째, 리뷰 개수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체험단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리뷰 개수입니다. 블로그 글이 몇 개 올라갔는지, 체험단을 몇 명 모집했는지, 검색했을 때 글이 몇 개 보이는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리뷰가 많다고 해서 손님이 무조건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은 리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리뷰를 보고 여기 내 상황에 맞겠다, 여기는 가봐도 괜찮겠다, 이런 확신이 들 때 방문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체험단 후기를 보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요. 매장이 깔끔해요. 직원분이 친절했어요. 재방문하고 싶어요. 물론 이런 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손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내용만으로는 방문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손님이 진짜 궁금한 건 그냥 맛있냐, 안 맛있냐가 아닙니다. 아이랑 가도 괜찮은지, 주차는 편한지, 혼자 가도 부담 없는지, 데이트 장소로 괜찮은지, 양은 충분한지, 가격 대비 만족도는 괜찮은지, 예약은 필요한지, 사람 많은 시간에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등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체험단 후기에 이런 내용이 빠져 있으면 블로그 리뷰는 분명히 있는데 손님이 방문하는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체험단 했는데 왜 손님이 안 오지?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체험단 후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후기가 손님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손님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체험단을 시작합니다. 체험단을 잘하려면 블로그를 모집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매장을 검색하는 손님은 어떤 정보를 궁금해할까? 우리 매장을 보고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경쟁 매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 매장은 어떤 부분을 더 보여줘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체험단을 시작합니다. 블로거에게 그냥 자유롭게 써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블로거가 직접 느낀 점을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아무 방향도 정리해주지 않으면 후기는 대부분 비슷해집니다. 맛있어요, 친절해요, 분위기 좋아요, 재방문하고 싶어요. 이런 문장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손님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여기가 내 상황에 가도 괜찮은 곳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초밥집 리뷰라고 해도 그냥 초밥이 맛있었다고 쓰는 것과 손님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같이 담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점심시간에 방문했을 때 웨이팅이 어느 정도였는지, 혼자 방문해도 부담 없는 분위기였는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좌석이 있는지, 회전율은 빠른지, 가성비 좋은 메뉴는 무엇인지, 처음 방문하는 손님이라면 어떤 메뉴를 고르면 좋은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손님은 리뷰를 보면서 방문하는 장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점심에도 가도 괜찮겠구나. 여기는 아이랑 가도 부담 없겠구나. 처음 가면 이 메뉴를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후기 설계입니다. 후기 설계라 해서 블로거에게 거짓말을 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된 광고 문구를 넣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손님이 실제로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후기 안에 놓치지 않도록 체험단 진행 전에 방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블로그 선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험단을 진행할 때 많은 사장님들이 블로그 선정에만 신경 씁니다. 방문자 수가 높은 블로그인지, 사진을 잘 찍는 블로그인지, 글을 길게 쓰는 블로그인지, 이웃수가 많은지,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블로그만 잘 뽑는다고 체험단 효과가 발휘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블로그가 와도 사장님 매장의 장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후기는 평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엄청 유명한 블로거가 아니더라도 손님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잘 담은 후기는 방문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라면 메뉴 추천, 양, 주차, 대기 좌석, 아이 동반, 혼밥, 회식 가능 여부 이런 정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뷰티샵이라면 상담 과정, 위생, 시술 전후 차이, 통증 정도, 유지 기간, 예약 방식 이런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라면 수업 방식, 상담 과정, 아이 반응, 커리큘럼, 위치, 학부모가 궁금해할 포인트 이런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마다 손님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모든 체험단을 똑같이 진행하면 후기가 다 비슷해집니다. 후기가 다 비슷해지면 손님 입장에서는 읽어도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결국 체험단을 했는데도 그냥 광고글처럼 보이고 실제 방문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넷째, 손님이 검색 후 비교한다는 흐름을 놓칩니다. 요즘 손님들은 리뷰 하나만 보고 방문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고, 메뉴를 보고, 사진을 보고, 블로그 후기를 보고 주변 매장과 비교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매장은 괜찮겠다. 여기는 갈볼만 하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 방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체험단 리뷰를 너무 단독으로만 봅니다. 블로그 글이 올라갔으니까 끝. 리뷰가 생겼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손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손님은 우리 매장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매장도 같이 봅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매장은 사진이 더 잘 정리되어 있는지, 다른 매장은 메뉴 설명이 더 자세한지, 다른 매장은 블로그 후기에서 주차나 웨이팅 정보가 잘 나와 있는지, 다른 매장은 리뷰가 더 최근에 계속 쌓이고 있는지 등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체험단의 목적은 단순히 리뷰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이 검색했을 때 우리 매장을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블로그 리뷰의 효과는 글이 몇 개 올라가느냐보다 그 글이 손님의 궁금증을 얼마나 해결해 주었느냐에 갈립니다. 그래서 체험단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은 블로그 몇 명을 모집할지가 아닙니다. 우리 매장에 필요한 후기가 무엇인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체험단을 해도 손님이 잘 느지 않는 매장들은 보통 4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리뷰 개수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손님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체험단을 시작합니다. 셋째, 블로그 선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손님이 검색 후 비교한다는 흐름을 놓칩니다. 체험단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약했다고 느끼셨다면 리뷰 개수만 보시면 안 됩니다. 후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손님은 리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문하지 않습니다.
리뷰를 보고 이 매장은 내 상황에 맞겠다. 여기는 가봐도 괜찮겠다. 이런 확신이 들 때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방문해 주는 게 바로 후기 설계입니다. 그래서 체험단을 진행할 때 단순히 블로그를 모집하고 글이 올라오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 매장을 검색하는 손님이 방문 전에 어떤 정보를 궁금해하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하다가 나가는지, 경쟁 매장과 비교했을 때 어떤 매장을 보여줘야 하는지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장님 혼자 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블로거에 요청해야 되는지, 업종별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후기 방향은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는지를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체험단을 진행할 때 블로거에게 어떤 내용을 안내해야 손님 방문으로 이어지는 후기가 나오는지, 사장님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후기 설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우리 매장의 체험단 후기가 단순히 맛있어요, 친절해요 서 끝나지 있진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